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에코프로 오늘 좀 남다르긴 했어요. 무려 장중에 5% 넘게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어디서 반등을 만들었습니까? 네, 바로 이 노란 밴드에서 지금 반등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 노란 밴드에 왔다라고 물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또 상승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일단 오늘도 저는 이 문자를 보내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보통은 제가 이렇게 밴드에 터치를 할 때는 문자를 다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은 안 보내드렸어요. 왜? 지금 구간 솔직히 저 맥점 코치도 너무 어렵다. 지금 저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이 하단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단이. 저점을 한번 깨주고 올리는 이 반등. 자, 이 가격에 제가 선을 하나 좀 그어 볼게요. 밴드의 이 하단. 자, 너무 이 가격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상승 나올 때 한번 지지받았던 자리 있죠. 보통 이런 게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어떤 이 지지에 대한 자리인데 여기 가격에서 일단 딱 맞물리고요. 이거 뭡니까 여기가? 직전 고점이에요. 직전 고점. 계속 이 가격이 지금 보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못 보내드렸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이 에코프로 정말 좋은 가격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열심히 시장 분석 그리고 에코프로 분석을 해봤으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물론 에코프로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한번 이 꺾이고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 1번이든 2번이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정확한 이 반등, 그러니까 상승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 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그렇게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이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이 반등도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이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죠. 그러니까 시장과 연결을 하면서 이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일단 유가 너무 중요하죠. 먼저 유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크루드 오일 유가 일봉 차트인데 자, 물론 100달러를 안착을 못하고 밀렸습니다. 유가가. 그리고 미국장은 S&P는 어떻게 됐어요? 자, 200일선 상당히 기로에 있다. 여기서 지키면 반등이고 깨지면 한 번에 대한 틈매가 더 나을 수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켰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결국 100달러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이 지금 이 5일 이동평균선 있죠. 유가에. 그러니까 이게 깨졌냐 이겁니다. 이 5일선이 아직 안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 5일에 대한 이 추세가 지금 이탈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200일선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 저항을 받았던 라인을 보시면 어때요? 지금 11선에서 너무 정직하게 저항을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지수에 대한 확실한 돌파, 저항에 대한 돌파, 크루드 오일에 대한 이 5일선의 이탈을 우리는 무조건 지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구간 에코프로를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도 자, 일봉을 넣어보시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오늘 상승을 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 5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똑같이 저항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를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수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반도체에 대한 이슈로 상당히 힘있게 끌어올리죠. 이 두 종목이 이 지수에 대한 이 착시 효과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악재에 해소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스피 여전히 갭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비추세예요. 비추세 그냥. 이 비추세 구간에 지금 보시면 뭐 차별적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에코프로 15만 원 가격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죠? 왜? 이 전쟁이라는 페이크를 제외하고 보면은 그냥 우리가 박스로 봤을 때는 앞전에도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이런 자리니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더한 어떤 돌발 악재적 이런 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유유히 이 상승 반등을 만드는 게 맞긴 합니다. 한 번 더 이 털기가 나오고 반등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 이 가능성이 지금 존재를 하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떨 때 이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냐면 이 과거 흐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첫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눌림목이 나올 때 이때도 똑같이 저항을 받다가 그죠? 이게 딱 붙여놨잖아요, 주가가. 그리고 나서 이게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돌파 양봉이 나왔죠, 돌파 양봉. 자, 다음 자리도 한번 보자고요. 다음 상승 자리도. 자, 이 자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저항이었던데, 그죠? 이 11선 저항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이 11선 저항을 받다가 이 돌파의 양봉을 만들고,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이 안착 작업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뒤에 시세가 나왔죠, 그 뒤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조정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조정 형태를 보고 어떤 구간에서 이 추세를 만들었는지 이 끝자락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저항으로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돌파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됩니다. 돌파.
여기서는 우리가 예측 거래보다는 이 확인 거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에 대한 5일선 이탈, S&P 지수의 11선 돌파,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이 5일선 돌파까지 이게 종합적으로 발생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내일 오늘도 붙여놨기 때문에 내일 바로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럴 때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내일 작전명은 뭐냐면은 이 확인 거래예요. 확인 거래. 아시겠어요? 자, 작전명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은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분봉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저항을 받던 주가가 어때요? 저항 계속 봤죠? 네,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지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유유히 이 온전한 상승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이 74,000원대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게 이 작업을 다 확인을 하고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지지를 받고 이 12만 원까지도 그냥 수직 상승했잖아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좀 다르죠. 돌파를 만들고 그 뒤에 뭐를 만들었습니까? 하방 경지. 여기서 박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박스의 끝자락에 뭐가 나왔어요? 똑같아요. 돌파와 안착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유유히 상승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면 어때요? 저항이잖아요. 저항. 그러니까 오늘 정확히 저항을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한 번 더 페이크적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를 배제를 온전히 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 에코프로에서만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2차전지 쪽이 그래요. 보자고요, 우리가. 자, 에코프로비엠도 보시면은 자, 하락, 그러니까 A, B, C파가 진행이 됐죠. 조정이. 제가 항상 말하죠. A, B, C가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급반등이 나온다고 있잖아요. 그죠? 급반등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전환에 대한 정석이죠. 우리가 하는 쌍바닥.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한번 깨졌다 돌리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자, 삼성 SDI도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여기 박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박스예요, 지금. 보시면 하락 갭은 메꿨는데 지금 이동평균선 저항 그대로 받으면서 밀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아래에 이 61선을 지금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찍고 돌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 하단에 한 번 더 그냥 테스트가 나올 뿐인 거죠. 그리고 전환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좀 이 2차전지 쪽 기다려보면은 좋은 자리를 제가 볼 때는 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에코프로가 있다고 하면 미국에는 알버말이 있죠, 알버말. 보통 알버말이 선시세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얘가 오르면은 에코프로도 따라가고, 얘가 좀 조정이 나오면 에코프로도 조정이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선반응을 해주는 건데, 얘도 보면은 지금 고점 돌파를 만든 뒤에 지금 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스예요, 박스. 그죠? 근데 보통 이렇게 고점으로 이렇게 슈팅, 그러니까 페이크성 상방 슈팅이죠. 이런 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하방으로도 한번 이렇게 페이크가 나와요. 요 정도만큼의. 최근에 얘도 알버말도 11선 저항 그대로 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한번 씀풍 빠졌다가 전환을 해도 전혀 이상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 2차전지 쪽에서 뭐 저항성이 보이고 있고 한 번의 페이크성 매도는 진행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물론 저야 이제 에코프로 이제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갖고 영상을 남겨드렸죠. 거의 뭐 영상이 1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뭐 이때 한번 샀다가 요거 먹고 팔아먹고 이때 다시 지금 매수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크게 상관없어요. 그때 이제 문자를 받으신 분들한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이제 큰 박스, 그러니까 변동성을 동반한 큰 박스이기 때문에 좀 다른 때보다는 이 충격이 가해지긴 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고 일단은 버티자고 말씀드리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코프로 여러분들 다들 이 매수한 위치가 틀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이 생각이 좀 복잡하실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이 물타기를 고민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 신규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하실 분들 또 이 손절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다양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려요? 한 번에 페이크성 매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라.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손절매를 고민하신 분들 이건 아니죠. 네. 박스 이후에 제가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손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손절은. 물타기도 어떻습니까? 물타기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단가를 낮춘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페이크성 매도가 한번 좀 떨어질 때
그때 좀 이제 물을 타보면 좋다는 거죠. 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중기적 바닥이 되고 좀 턴을 할 때도 좀 강하게 나올 거고, 그런 관점에서 뭐 물타기를 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다. 자, 에코프로 물론 지금 조정에 대한 모습을 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내일 시장을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뭐 바로에 대한 반등, 한번 빠지고 나에 대한 반등, 여전히 이 관점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60분 봉상에서 이 돌파가 되는 이 흐름이 진행이 될 때,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번호 저장 하나하나 다 해뒀다가 이렇게 돌파될 때, 타점 나올 때 있죠? 그 적기에 문자를 딱 쏴드릴 겁니다. 자, 제가 매일 올려드린 영상으로는 이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실시간 타점은 문자로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이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자, 대북주 다들 아시죠?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돌고 있는 이 대북 테마. 자, 하지만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툼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최근 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자,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